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 명단 이게 가장 어떤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나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는 것들을 보통 임명권자가 하거나 인사권자가 그동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위원회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렇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겁니다. 만약 위원 중에서 만약 친족과 관련된 징계에 참여를 하거나 예. 아니면 징계 청구와 관련돼서 참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공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은 징계 혐의자가 위원 중에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예. 그 사람 배척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검사징계법 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징계위원 중에서 기피 신청을 하려면은 징계위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피 신청을 예.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명단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못 해주겠다는 논리는 뭐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생활과 관련된 예. 부분들 그리고 징계위원회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만 공개되더라도 혹시라도 이게 외부에 유출되게 된다면 예. 여러 가지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압력에 처해질 수 압력에 있기 처할 수 때문에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딱 정해진 게 없나 보죠? 그러니까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뭐 징계위원회 명단을 며칠 전까지 공개를 해야 하고 그것을 보고 며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하고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피 신청을 하려면 징계위원이 누군지는 알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 당일날 얼굴과 이름을 보고 당일에 이제 신청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관련돼서 이 징계와 관련해서 가정적 기피 신청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 사람, 누가 이 사람, 이 누구면은 사람은 안 된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그 결과를 그 선택을 하는 건 누군가요? 주체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과반수 결의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 그렇죠. 어차피 만약에 법무부가 이제 지명한 어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예, 압도적으로 이제 위원들이 한쪽의 의견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그중에서 몇 명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기피 신청을 그러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다 기피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두세 명이 결정하도록 하는 결과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법에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군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윤석열 총장 측은 왜 이게 잘 안 될 걸 알면서도 신청하나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이 사건의 이 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뭐 향후 절차를 그렇습니다. 대비한 예. 향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전 조치로 계속 법적인 네. 문제 삼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피 신청을 하려면은 위원이 누군지를 보고 그 위원의 중립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기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일날 바로 이것을 통보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기피 신청권이 법에서 정해진 기피 신청권이 사실상 배척이 된 것이다. 예.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할 수가 있고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리한 사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들을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헌법 소원은 뭔가요, 그러면? 네, 검사징계법에 네. 관해서 이제 그 청구를 한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사 징계를 청구한 사람과 징계를 결정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 징계법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냐를 판단해 달라고 얘기한 맞습니다. 거죠. 예. 정확하게는 검사징계법 중에서도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전원 임명하도록 한 구조.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한 거죠. 이 법 자체가 이제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징계 청구를 검찰총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검사 징계하는 경우에 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라는 예. 취지로 헌법 소원을 한 건데요. 이 법은 근데 어차피 바뀌었습니다. 예. 9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1월부터는 새 1월 법이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죠?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은 사실 그 같은 논란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중에 이제 과반 이상을 외부 위원들로 외부 그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예. 법학교수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이 법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차피 이 헌법 소원 결과가 징계 전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한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층에서 이걸 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 앞으로 그 그렇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때 네. 나는 이러이러한 걸 다 했다. 이런 네.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절차로 봐야겠죠. 네, 결국은 이 시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예. 부분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그 소명 기회와 관련돼서 또 얼마나 시간과 기회를 줬는지가 중요하고요. 예. 다른 한 가지는 이 절차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구성권에 대한 부분들을 예. 문제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공통으로 이제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 보여지고요.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또 헌법소원 외에도 헌법소원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처분 신청을 예. 했다라고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것도 한마디로 판단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예. 신뢰가 적습니다. 기존에 예. 이제 왜냐하면 어떤 법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위법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만 인정이 되고요. 뭐 통계에 따르면 뭐 10년 동안 한 2건 정도밖에 아, 인용된 게 예. 없다라고 하는데 예.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시험 자격에 관해 가지고 시험 원서 접수 직전에 이거 관련돼서 가처분이 난 사례가 예. 200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곧 바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익은 크지는 않은데 징계 절차 전에 혹여라도 가처분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또 법률 자체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특정 사안에 있어서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부에서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측도 이게 결정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란 걸 빤히 알고 또 결정이 자신들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란 걸 빤히 아는데 하는 이유는 역시 또 어떤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네. 법적인 저항을 했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다투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검사징계법의 구성이 예.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야당하고 검찰 측, 뭐 보수 언론 이런 데는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뭐냐면 월성원 전 변호를 맡았다. 이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예. 뭐 원칙적으로 이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차관을 못한다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예. 법률은 없는데 이제 이 배경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총재에 대한 징계 사유 중에는 없지만은 예.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원전 수사의 변호인이 법무 차관이 돼서 사실상 이 윤 총장의 징계를 관여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조금 모양이 그렇지 모양이 않냐, 그렇지 않냐? 라는 그런 정치적인 논란을 촉발할 수는 있고요. 굉장히 다만 법률적으로 뭐 법무부의 얘기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월성원전은 이번 징계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그렇죠. 주장이고요. 예, 징계 그다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에게 사무실 준 거. 네.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만약에 현직 장관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차관으로 임명이 됐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건 김영란법 위반이 되겠죠.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전직 장관인 예.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는 안 예, 되고요. 전직 장관이. 몇 가지 이제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만 예. 뭐 재직 중에 그런 걸 약속을 했고 예. 그랬을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소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사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그 법관 대표회의요. 좀 들으신 게 있나요?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나온 거는 예.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은 이 징계 사유 6가지 중에서 특히나 그 판사 사찰 관련된 부분들, 이것을 사찰로 볼 것인가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에 예. 대해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의견 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판사들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래도 판사들 중에서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 있는 기관에서 어떤 의견을 밝히는지 중요한데요. 일단 안건으로 상정은 안 됐지만은 현장에서 10인 이상이 이제 발의를 하면은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예.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지 여부, 두 번째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사실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알려진 건 없고요. 네, 예. 아마 이제 법관들로서도 이 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예. 분들도 있지만은 논의를 하고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것과 또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 모든 해임 처분과 관련된 판단을 법원에서 다루게 될 텐데 이렇게 그게 부담스럽다 법관들이 이거죠? 의견을 표명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애단을 드러낸 것이 된다면은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있더라도 이것을 이번에 제기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법관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인들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자신들을 뭐 그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사찰했다는데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관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재판을 담당해야 될 그렇죠. 사람으로서 자기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네. 공개적으로 대표자들이 그 의견을 이게 네. 잘못됐다고 설령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제기하기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약간은 불편부당하게 나중에 이 사건을 재판을 해야 전국적으로 되니까.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들과 견해를 지금 드러낸다면은 재판을 사실상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결론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어놓으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징계위는 10일 날 예정대로 열릴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 네. 징계위 그날 결정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 보통 나옵니다. 예. 결론이 나오고요. 뭐 다른 이제 소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에 대해서 도대체 몇 명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것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위원 의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기피 신청이 많아진다면은 사실상 그날 제대로 위원이 결론이 못 나올 가능성도 예. 있고요. 그걸 다 배척하고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 결정이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종국적으로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소명 기회를 더 달라. 특히 이제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 쪽에서 속행해 달라. 예. 이번에 나온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장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열어달라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는 속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 결정 자체를 그런데 징계위원들이 하는 거죠. 그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징계위원회 부분.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네요. 네, 결국은. 일단은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예. 두 번째는 이 사유에 걸맞는 징계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어차피 징계의 수위도 결정할 거고 그 절차도 결정을 할 것인데 징계위원회의 유일한 고민은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뭐 이런 거겠네요. 나중에 어떤 그렇습니다.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게 네. 예. 지금 뭐 어떤 처분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 쪽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혹여라도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또 인용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소위 스텝이 꼬이게 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서 새로운 총장을 임명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예. 만약에 임명할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총장이 2명인 상태가 될 수도 예.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청와대에서도 절차적 공정성에 만반을 만반을 기할 기해달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봐야 알겠네요. 결론이 나올지 안 네, 나올지. 그렇습니다. 워낙 다이나믹한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